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스프링 브레이크 봄방학 때 저희는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이용한 크루즈는 MSC사에서 제공하는 시스케이프라는 크루즈 선이었습니다. 배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텍사스 갈베스톤으로 항구를 옮긴 지도 이제 겨우 3달이 지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MSC 시스케이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SC 시스케이프입니다. 길이 339m가 되고요. 높이는 74m 그리고 총 20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승객은 5,800여 명이 탈 수 있고요. 선원은 1,600명이 탈 수 있으니까 사이즈가 제법 큰 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외에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15개에 그다음에 각 배 곳곳에 있는 바 19개. 자,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 이쪽에서 이제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러한 물놀이 각종 물놀이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그림의 앞쪽에 보이시는 것은 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유리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바깥 경치를 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요. 이 앞에 보시면은 인피니티 풀 이제 바로 배 앞쪽까지 수영장이 있어서 경치를 보면서 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 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로보트런이 되겠는데요. 이런 탈 것들도 있어서 배를 보면서 조금 아찔한 것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놀이시설을 타면서 스릴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배는 2022년 말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2 년이 지난 배가 되겠고요. 2022년 말부터 2025년까지는 마이애미에서 출항을 하여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요. 2025년 11월에 텍사스 갈베스톤으로 출항지를 이전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 사신 분들은 MSC 배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텍사스를 비롯하여서 갈베스톤을 이용해서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MSC 선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당연한 것이 바로 이 MSC 시스케이프가 갈베스톤을 다시 이용하기 시작한 배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텍사스 갈베스톤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디즈니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 카니발 같은 크루즈선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건데요. MSC 크루즈선은 잘 모를 거예요. 이번에 MSC가 새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베스톤 항구 역시 새로운 터미널을 짓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터미널 16, 그림을 보시면 이 터미널 16이 보여 있고요. 이 터미널 16을 이용하게 된 배는 이번에 들어온 MSC 그리고 예전에 다른 터미널을 이용하던 노르웨이지안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MSC랑 노르웨이지안이 터미널 16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맵을 보시면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주차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차 빌딩이니까 차를 대고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어있는 층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가면 되는데요. 앞에 보이는 터미널과 바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비싸지만요. 바로 앞에 이렇게 가까운 이점이 있고 햇빛을 피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주변에 또 다른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파킹랏의 장점이라면은 바로 그냥 걸어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차 공간에 차를 놓을 경우에는요. 나중에 배가 다 끝나고 나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나올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원하는 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상 이유로 계단을 막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가 끝나고 나서 빨리빨리 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다려 두고 줄을 많이 서는 바람에 여기에서 거의 30-40분 가까이를 지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차 건물의 경우 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위치를 잘 선택을 하셔서 터미널 16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 주차 건물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터미널 16이 되겠는데요. 지금 MSC 시스케이프를 타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여기에 서 있는데요. 자, 언뜻 보시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만 이 새 터미널이고 수속이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스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요. 자, 지금 이 수천 명이 모여서 배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 타임라인을 봤거든요.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다 같이 배가 보이는 장면에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다시 배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의 타임라인을 비교해 봤는데요. 실제 주차를 하고
짐을 붙이고 줄을 선 다음에 체크인을 해서 채 1 시간이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수속 자체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음은 객실에 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총 3 가정 14 명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른 6 명 그리고 아이들 8 명이서 여행을 간 대규모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정당 발코니 방 하나 그리고 인사이드 선실 하나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요. 보통 발코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가정이 이용한 발코니 선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안쪽에 침대가 있고 발코니 쪽에 소파가 있고요. TV와 데스크가 이 책상 반대쪽에 있고 지금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으로 화장실과 서랍장, 옷장 등이 있습니다. 다른 배와 비교해서는 조금 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 저희가 실제로 묵었던 그 구조였습니다. 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과 붙어서 이것이 바로 서랍장과 옷장이 같이 붙어 있는 구조라서 수납 공간 자체는 조금 적었습니다. 이제 다른 선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옷장이 붙어서 크게 붙어 있는 구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큰 러기지 같은 거는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침대 밑에 이렇게 누워서 다 밀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반은 서랍장, 반은 옷장이니까 이 수납 공간은 조금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위에서 본 구조도는 이렇게 되겠는데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게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넓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키가 있고 덩치도 있다 보니까 여기 앉았을 때 무릎이 여기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화장실을 이용한 게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크기도 그렇고 구조도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MSC사는 이제 유럽에서 제작된 유러피안 배거든요. 사실 이탈리안 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수납 공간이 조금 작고 화장실 구조가 조금 작은 것 빼고는 그 외에는 그다지 뭐 불편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침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했고요. 이외에 다른 서비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드 선실이 되겠는데요. 크루즈 선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인사이드 선실 같은 경우에도 소파 베드가 하나 있어서 그러면 이제 3 명까지도 이렇게 침대에 자고는 하는데요. 이 MSC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 명이 자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소파 베드가 없이 침대만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쪼끔 잘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실제 배를 보면은 이 안에 소파 베드가 있다 없다. 그리고 인사이드 선실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벙커 베드가 내려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천장에서 벙커 베드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내려온다, 2 개가 내려온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정에서 한꺼번에 크루즈 여행을 가서 방을 서로 바꿔서 사용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2명 방만 예약했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정말 2 명만 자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루즈를 가는 것이 먹고 자고 놀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 크루즈를 가면서 3 가정 다 굉장히 만족한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또 MSC에서 나오는 음식은 다른 크루즈에 비해서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MSC 시스케이피가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진 유럽배이고 이제 이탈리안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음식의 간이 약합니다. 짜고 맵고 이제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지신 분들은요. 처음에 먹었을 때 '왜 이렇게 심심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물리지 않고 많이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메인 다이닝 룸 MDR에서 이제 저녁을 먹은 것 되겠는데요. 지금 양고기 이제 다리 큰 거 나온 것이 되겠고요. 이제 스테이크 메뉴 같은 것들은 이제 매일 제공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이제 세 가정 다 아이들이 이제 뭐 운동을 하고 좀 마칭 밴드에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액티비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먹거든요. 이제 스테이크 같은 것들은 거의 뭐 매일 먹었고요. 랍스터 요리, 시푸드 요리 같은 것도 잘 나오고요. 브런치에 먹은 이제 샌드위치에 샐몬, 연어 얹어서 나온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갔던 뭐 카니발이랑 로얄 캐리비안에 비해서 담백하고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간 새 가정 역시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선호하는 음식 레스토랑에 있어서는 양보를 안 하는 어느 정도 먹부심이 있는 가정들이었는데요. 이 세 가정 다 음식에 관해서는 다들 맛있다고 하면서 음식을 굉장히 잘 즐겼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뷔페부터 보겠습니다. 16층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뷔페가 이 뷔페 레스토랑이 되겠는데요. 16층으로 가서 이제 중간부터 앞에까지가 다 뷔페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들어오시면 이제 뷔페 레스토랑이 보일 건데요. 자, 우선 들어오시면 한쪽 면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다 전체를 다 둘러봐야지 음식 종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은 음식이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가다가 보시면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종류가 있고 음식이 추가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과일 같은 것도 이쪽에는 없고 다른 쪽에는 또 없는 과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를 다 둘러보셔야 되겠고요. 이 16층에 있는 뷔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브렉퍼스트도 얼리 브렉퍼스트, 레귤러 브렉퍼스트, 레이트 브렉퍼스트가 있는데 이제 얼리랑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컨티넨탈 스타일이라고 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음식이 나오고요. 이제 실제 브렉퍼스트 아워 이제 좀 더 많은 메뉴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중간에 런치, 점심시간, 그다음에 스낵 시간, 그다음에 디너가 있고 레인 나이트 거의 뭐 새벽 2시 아마 새벽 2 시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레인 나잇이라고 하여서 피자랑 햄버거 같은 이런 음식들을 제공하니까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여기 버페 플레이스가 고투 플레이스 여기가 그냥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가서 음식도 먹고 중간에 좀 빈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카드 게임도 하고 서로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디저트도 먹고 하면서 제일 많이 가는 장소가 이게 버페 플레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16층 이제 MSC 시스케이프의 마켓플레이스 버페는 뭐 당연히 뭐 체크를 하시겠지만요.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MDR 자 메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하여서 총 4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이제 6 층에 있는 이 칼라 혼달 이게 저는 계속 있으면서 켈러 존달이라고 읽었는데 이게 그 지역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칼라 혼달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6 층에 있는 칼라 혼달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었고요. 이외에도 다른 레스토랑 이제 그린 웨이브, 스카이라인, 이건 레스토랑이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모이는 레스토랑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 웨이브나 스카이라인 같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MDR 자기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정해진 레스토랑에 가야 되는데요. 브런치 시간에는 이런 다른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요. 앱을 이용하여서 시간을 체크하시고 브런치를 한다. 이것들은 이제 무료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MDR에서 분위기 다른 곳에서 또 식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스페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MSC 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 스페셜 레스토랑이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고요. 부처스 컷이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크 레스토랑, 그 다음에 카이토 수시, 테판야끼 여기가 이제 스시랑 이제 철판 요리를 하는 일본식 레스토랑이 되겠고요. 홀라타코라고 해서 이제 라틴 멕시칸 음식을 제공하는 이 세 개의 레스토랑이 스페셜 레스토랑이 되겠는데요. 평소 때라면은 돈을 추가로 내고서 이런 레스토랑에서 한번 먹어봤을 것 같은데요. MDR이랑 이제 뷔페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너무 괜찮아서 저희는 별도로 뭐 돈을 내고서까지 이걸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는 않았고요. 대신 브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음식 스타일이랑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그거는 괜찮았습니다. 예약을 하시면은 수시로 뭐 스페셜이 있다, 세일을 한다 이러면서 이메일이 날라오니까요. 그것을 보시면서 좀 세일을 많이 했을 때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를 타서도 이제 이 레스토랑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부철스 컷에서 하나, 그다음에 뭐 홀라타코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2개 레스토랑을 골라서 다른 날짜에 가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99에 2 군데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나왔는데요. 추가로 이제 썰차지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여서 조금 디스카운트가 나올 때 레스토랑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굳이 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배를 타서 구입을 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배를 타면서 특별히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배가 이탈리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탈리아 유명한 것이 바로 젤라또가 되겠습니다. 이 배에도 젤라또를 파는데요. 곳곳에 이렇게 젤라또를 파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용한 것은 이 6층에 있는 실내에 있는 이제 벤치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젤라또를 파는데요. 이것은 추가로 돈을 내고 드셔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 드시는데 이제 3불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젤라또 역시 다른 데서 먹는 그런 아이스크림과는 다르게 굉장히 달지는 않았어요.
대신 상큼한 느낌이 났으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아이스크림은 먹었으니까요. 젤라또 가게 옆에 초콜릿 바도 있어서 여기서 항상 초콜릿 공예 같은 것도 하고 초콜릿으로 모형물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초콜릿, 캐러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젤라또랑 초콜릿 샵을 반드시 꼭 들려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쇼와 엔터테인먼트 되겠습니다. MSC 시스케이프에서는 어떠한 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메인 쇼는 이제 덱 7에 있는 초라띠에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쇼는 저녁 9시에서 9시 35분까지 총 35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메인 쇼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테마로 인해서 연기자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또 이제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막 돌리고 균형 잡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확실히 쇼 스케일을 보시면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작은 스케일로 이루어집니다. 자, 시간도 보시면 이게 35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확실히 저희가 이제 예전에 로얄 캐리비안을 타고 하모니 오브 더 시를 탔을 때 그리스 같은 경우는 1시간 35분 동안 공연을 했거든요. 이 공연장 역시도 확실히 그 스케일 같은 것이 더 컸는데요. 자, 그런 데에 비해서는 스케일 자체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가 작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35분 동안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간단하게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녁 먹고 잠깐 티 한잔 한 후에 쇼 가서 35분 동안 보고 그다음에 다른 거 가서 보면 되거든요. 저희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1시간 35분 동안 하니까 1시간쯤 될 때 조금 지치더라고요. 이제 밥 먹고 이제 쇼를 보니까 졸려 가지고 중간에 조금 지치는데 35 분씩만 하니까 부담 없이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이트 파티 같은 경우는 MSC에서만 하는 특이한 쇼가 되겠는데요. 다들 흰 옷, 흰 드레스, 흰 정장들을 입고 와서 춤추며 노는 쇼가 되겠는데요. 1시간 동안 하는 것이니까요. 이 MSC 배를 타시는 분들은 화이트 파티가 있으면요. 흰 옷을 추가로 준비해 놓으시면은 같이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배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보통 이제 파티 배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신나게 노는 파티가 되겠고요. 이 로얄 캐리비안은 조금 못 노는 애들이 있는 파티가 되겠고요. 자, MSC는 그래도 이제 놀 때 노는 파티 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로얄 캐리비안에도 있었던 것이 사일런트 파티라고 하여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헤드폰에서만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자, 밖에서 보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헤드폰을 끼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사일런트 파티라고 하는데요. 로얄 캐리비안은 진짜 조용하게 춤을 춥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MSC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추기 때문에 전혀 사일런트 파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로얄 캐리비안의 사일런트 파티와 MSC의 사일런트 파티를 같이 번갈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영상은 로얄 캐리비안에서 사일런트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헤드폰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음악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제 헤드폰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서 소리가 조금 나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지금. 음악 스타일이라서 이제 강력한 스타일을 자, 이게 로얄 캐리비안에서 있던 이제 사일런트 파티가 되겠고요. 자, 그럼 MSC에서 있었던 사일런트 파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확실히 규모랑 스케일이 다르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르고요. 5층이 이 앞쪽에 밝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곳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으로 DJ들이 있어서 노래를 틀고 연주하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것이 5층, 6층 위에 이제 7층, 8층도 되어 있고요. 이 노란색으로 있는 것이 다들 이제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요. MSC 사일런트 파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로열 캐리비안에 갔다가 헤드폰 쓰면서 조용하게 듣는 거지 생각했는데 파티를 하더라고요. 다들 노래를 부르고 했으니까 확실히 MSC는 어느 정도 놀 줄 아는 배다. 파티를 하는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이 7층에 있는 초라띠에를
말씀드린 대로 쇼는 한 35분 정도 하고요. 규모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봤던 이제 로얄 캐리비안의 하모니 오브 더 시보다는 확실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역시 같은 층에 있는 7층에 이제 카바렐 루지에서는 버라이어티 쇼가 하는데요. 서커스도 하고 퀴즈쇼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 쇼를 하니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하는데 자리가 금방 차고 의자를 쇼가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위치시키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가면은 그냥 서서 조금 보시다가 자리가 보이면 가셔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배 곳곳에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쇼랑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앱을 잘 이용하셔서 구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놀이거리가 있는데요. 이 배의 자랑인 로보트론 이렇게 위에 달고서 3명이서 이 로보트 팔같이 돼 있는 곳에 3명이서 타고서 막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는 재밌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요거 타고 있는 거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은 이제 오락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뽑기 게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게임실이 있고요. MSC가 F1 포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차 게임도 같이 즐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4D 티에러라고 하여서 의자에 앉아서 막 총을 쏘면서 의자가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뭐 좀비 사냥을 하는 그런 영화관도 이 같은 층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요. 지금 그림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실내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갔을 때는 첫 며칠 동안은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워서 야외 수영장은 그다지 많이 이용하지 않았고 실내 수영장을 많이 이용했으니까요. 실내 수영장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탈 것들, 미끄럼틀도 있고요. 맨 처음 멀리서 배를 찍은 사진에서 봤을 때 보여줬던 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선 하기 전에 부모가 사인을 해서 동의서를 얻어야지 큰 슬라이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냥 누워서 내려오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타기 전에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가서 사인을 하고 팔찌를 받아야지 탈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명심하고서 미리미리 사인업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용하기가 편하겠습니다. 특별히 엔터테인먼트 오락시설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용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8층에 있는 이 로프트 카페가 되겠습니다. 이 로프트 카페는 이제 아침, 점심에는 브런치, 커피, 음료수 같은 것들을 제공하거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구르트랑 그라놀라, 그다음에 간단한 샌드위치,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스랑 커피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이 로프트 카페에서는 이제 돈을 추가로 내고서 건강 주스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제 녹즙 같은 것을 갈아서 주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드링크 패키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강 주스를 굉장히 매일매일 이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이 저녁에 하는 이 재즈 공연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공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앤토니 제퍼슨 재즈 퀄텟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재즈 밴드가 공연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모여 앉아서 차도 한 잔하고 맛있는 칵테일도 한 잔하면서 도란도란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로얄 캐리비안에 갔을 때는 재즈 공연이라고 해서 갔는데 굉장히 좀 큰 1-2층으로 된 콘서트 홀 같은 데서 음악을 굉장히 시끄럽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조금 앉았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 로프트 카페에서 하는 앤토니 제퍼슨 팀의 공연 같은 경우는 시끄럽지도 않고 굉장히 즐기고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8층 로프트 카페에서 재즈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루틴이 되어서 거의 매일 이용하다시피 했고요. 나중에 모든 공연이 끝나고 갈 때도 재즈 팀에서도 저희에게 와서 뭐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공연을 즐겨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사진도 찍고 같이 이야기도 간단히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MSC 시스케이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8층 로프트 카페, 특히 저녁에 하는 이 앤토니 제퍼슨 팀의 재즈 공연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돈을 내고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이번 여행으로 인해서 얻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MSC 같은 경우에는 방을 정할 때 이런 세 가지 옵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벨라, 판타스티카, 그리고 오리아가 되겠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가격이 높습니다. 이 벨라 같은 것은 무엇이냐? 방을 정할 때 방 번호가 정해지지 않고 나중에 배를 타기 4일 정도 전에 이렇게 방이 정해지는 건데요. 부킹 여부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앞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구명조끼로 인해서 막혀 있는 방이 온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예약을 했을 때는 두 명씩 갈라지거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벨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최대한 싼 가격으로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가족끼리 같이 가기는 이제 벨라 옵션을 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호실을 정해서 가시는 분들은 판타스티카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발코니 같은 것들을 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판타스티카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판타스티카로 시작을 했고요. 오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로 돈을 더 해서 크루즈 기간 동안에 스파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고 따로 웰컴 패키지, 초콜릿 같은 이제 웰컴 기프트가 올 수도 있고요. 저녁을 마이 타임 다이닝,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알아서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벨라랑 판타스티카가 가지 못하는 오리아만 즐길 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세 가정 6개의 방을 정해서 여러 명이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일 무난한 방을 정할 수 있는 판타스티카로 했습니다. 그다음은 방을 정할 때 이제 드링크랑 와이파이 패키지를 더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2026년 6월 14일에 완전히 이제 성수기는 아니고 7월 달 넘어가면서 가격 올라가기 전에 이제 나오는 가격이니까요. 이게 6월 14일 기준으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른 2명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545불이나 여기에 드링크랑 와이파이를 하면은 이게 937달러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드링크 패키지 같은 경우는 15불 이하 음료수를 하루에 맥시멈 이제 최고 15잔까지 마실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배에 가시면 이제 정수되어 있는 물 그리고 티, 커피, 주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 버페로 가시면은 곳곳에 이 드링크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물을 받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음료수들, 뭐 당연히 이제 술 들어간 음료수들, 좀 칵테일 같은 것들은 다 유료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난 알코올로 만든 이런 각종 칵테일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못 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때 난 알코올로 따로 시켜서 이제 뭐 버진 드링크를 시켜서 저는 이렇게 많이 마셨고요. 레귤러 커피가 아니라 라떼, 카푸치노 같은 것도 이제 추가로 돈을 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건강 주스 그리고 바를 워러, 생수 같은 것도 유료니까요. 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이 드링크 패키지는 어른 둘이 갔을 때 이제 둘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이서 가셨을 때 어른 한 명만 하여도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이제 생수 같은 것을 좀 가져오고 저녁 때 이제 잘 때 마시거나 아니면은 기항지 관광을 할 때 가방에 하나 넣어갈 때 생수 같은 건 하나씩 가져가면 편하니까요. 이럴 때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요. 드링크 패키지는 저는 이제 하나 정도는 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가족이 가서 어른 2명, 아이 2명이다 그러면은 어른 1명은 레귤러 드링크 패키지를 하시고 아이 하나는 난 알코올 패키지라고 하여서 술 이외에 탄산음료랑 주스 같은 것만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싸게 옵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팔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아이 4명인데 중간에 샀다가 막 잊어버리고 해서 다시 사서 제가 지금 이거를 8개씩이나 가지고 있는데요. MSC에서 맨 처음에 열쇠를 주면은 보통 이제 목걸이에 랜야드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여러 가족이서 같이 여행을 가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자고 하면서 방이 막 바뀔 수도 있습니다. MSC 시스케이프에 있는 방은 방에 불을 켤 때 키를 넣고 켜야 됩니다. 아무 키다 넣어도 대충 이제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목걸이에 있는 것도 꺼내면 불편하잖아요. 이 팔찌 같은 경우가 이 목걸이의 기능을 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유료 음료수를 오더할 때 술이나 뭐 소다 같은 것들을 오더할 때 목걸이 대신 팔찌로 오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방문에 들어갈 때 키 대신에 이 리스트밴드 팔찌를 대면은 인식을 해서 방문이 열리게 됩니다. 서로 방을 막 바꿔서서 열쇠를 다른 걸로 써야 될 때는 이제 팔찌를 추가로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있으면은 방문을 열고 또 음료수 같은 것을 오더할 때 굉장히 편한데요. 한 개 오더하는데 보통 10불이 넘고 4개 하면은 디스카운트를 해서 한 7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오더하시면은 28불에서 30불 정도 하는데요. 가족끼리 가셨으면은요. 아예 팔찌를 오더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용하실 때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이 꽉 끼도록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게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잘 가지고 있나 체크를 하시고 혹시라도 잊어버렸다면은 5층에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면은 이거 잊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이렇게 8개가 된 것이니까요. 잊어버리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서 자기 방번호를 이야기를 하시고 잊어버린 거 돌려준 사람이 없나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펀패스가 되겠습니다. 예약을 하시면은 수시로 뭐 펀패스를 사라, 뭐 디스카운트가 있다,
프로모션이 있다 이런 이메일이 받을 건데요. 보통 이제 100불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불을 사시면은 보통 2배의 크레딧, $200어치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요. 오락실에 가서 각종 오락을 하거나 아니면 그 보여준 거 있죠. 로봇 팔이 와서 이렇게 막 흔드는 거, 로봇 트런을 타시고 VR 체험, 4D 영화관 같은 것들을 다 이용할 때 게임 크레딧이 필요하니까요. 가족이서 다 같이 가시면은 뭐 가족별로 하나씩 다 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족당 뭐 100%치 하나 정도만 사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 나중에 또 추가로 크레딧이 필요하면요. 그 필요한 만큼 충전을 하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SC 시스케이프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가격 같은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크루즈가 되겠고요. 제가 생각보다 가격이 낮아서 굉장히 서비스가 좋지 않을까, 음식이 좋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여행이었고요. 지금 갈베스톤 항을 이용하면서 카니발, 로열 캐리비안, 노르웨이지안을 주로 타신 분들은 새로 들어오는 뉴페이스, MSC 배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로피안, 이탈리안 배이기 때문에 음식이랑 서비스 약간 유럽 스타일이라서 다릅니다. 물병 같은 경우에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는 병뚜껑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병 같은 경우에도 딱 열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유럽 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확실히 음식이랑 분위기가 미국 운영하는 배보다는 조금씩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쇼랑 엔터테인먼트의 스케일이 작아서 군데군데에서 하는 이러한 쇼들을 아기자기하게 구경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부담 없이 즐기기는 좋지만 스케일로 봤을 때 조금 심심한 감은 있습니다. 크루즈를 갔다 와서 아이들에게 "이번 크루즈는 어땠냐? 지난번 크루즈에서 비해서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큰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있고 작은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데요. 지난번 로얄 캐리비안 하모니 오브 더 시에 비해서는 자기네들도 놀고 즐길 것이 조금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위주로 MSC 시스케이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여행을 하면서 찍어온 영상을 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루하루마다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기항지 관광을 했는지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